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B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인데 5월 9일쯤에 아랍에미리트와 이 한국 벤처 투자 합작사 설립 확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지금 주가가 거의 제자리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LB 인베스트먼트 이 상한가 이후에 남아 있었던 이 수급 주체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B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 LB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LB 인베스트먼트가 벤처기업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벤처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시리즈 A까지 오지 못하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벤처기업들은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디를 엑시트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희 대기업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LB 인베스트먼트라고 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제가 LB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영상 제작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한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또 LB 인베스트먼트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흐름은 약 0.73% 상승을 했다가 이 저가 부분이 마이너스 1% 정도인데요. 거의 보합권 위치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5월 8일 상한가 이후에 그리고 5월 9일 날 2연상을 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때 상승했었던 이유는 아랍에미리트와 이 한국 벤처 투자 합작사 설립 확정 소식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5월 10일 날 9%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15%까지 빠진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기점으로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상한가 이전 가격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죠.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할 시에는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L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었던 곳에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5월 10일 그리고 윗꼬리가 많이 달렸던 5월 29일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매물 저항이 있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매물대 차트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
매물이 많은 것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승시마다 차익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면 제가 기간을 5월 8일자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사실상 5월 8일 날 그때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5월 8일자 날짜로 설정을 했고요. 5월 8일 이후로 어떻게 수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개인 같은 경우 18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14만 주 정도 매수가 되었죠. 그리고 기관에서는 490주, 거의 없다시피 한 매수세인데요. 사실상 개인의 매도세를 지금 외국인이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지금 현재 이 1000주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이 끝나봐야 할 정확한 집계가 완료가 되겠죠. 잠깐 살펴보자면 지금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9시 6분에 메릴린치라는 창구에서 791주가 매수가 되었고, 그리고 10시 4분에 메릴린치 창구에서 1264주가 매도가 되었죠. 그리고 JP모건 서울에서 8100주가 매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총 한 9300주 정도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거래원 창구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5월 8일 이후로 미래에셋 창구에서 8만 주 정도 8만 7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JP모간 서울 외국계 증권사죠. 7만 7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증권에서 6만 2천 주, 모건스탠리에서 5만 9천 주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때 미래에셋 창구에서 5월 8일 날 얼마나 들어왔냐라고 해본다면 7만 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때 7만 주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21일이면은 여기 이날이죠. 이날에 5월 21일 날 15만 주 정도, 그러니까 9만 9천 주 정도 매수가 되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래에셋 창구에서 매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래에셋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LB 인베스트먼트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JP모간 서울 같은 경우 외국계 증권사이다 보니까 이 JP모간 서울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외국인이 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